자, 이번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해치백 모델 i30 N9입니다. 이 i30 N9은 고성능 N모델과 일반 모델 사이에 포지셔닝 되면서 형태만 고성능 N하고 비슷하게 맞춘 게 아니라 퍼포먼스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손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N의 맛을, 향기를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i30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도에 풀체인지를 거쳐서 현행 모델은 3세대 모델이고요. 그때 출시 당시에도 두 가지 트림으로 운행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1.4 터보 가솔린하고 1.6 터보 가솔린. 근데 현행에서는 1.4 터보 가솔린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1.6 터보 그 모델이 N9으로 트림, 네이밍 변경, 이름을 바꾸면서 외적 디자인에도 디테일이 좀 추가가 됐는데요. 그 부분이 먼저 여기 그릴 부분, 캐스케이딩 그릴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패턴이 이렇게 메쉬 스타일로 해서 블랙 컬러로 색을 다르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i30 N9에 전용으로 들어가는 그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범퍼 하단 부분에 에어 인테이크나 이 부분도 좀 더 공격적으로 N9 전용 범퍼 디자인이 들어갔고요. 거기에 그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뭐 형태 변화나 그런 건 없는데 블랙 베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톤을 낮추고 윤곽을 좀 더 살려주면서 인상을 뚜렷하게 해준, 그리고 여기 이렇게 프론트 립 같은 것도 적용을 해줘서 좀 더 디테일을 더해준 그런 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요. 사이드도 전체적인 형태는 유지하면서 N9만의 디테일을 몇 가지 좀 추가해줬는데요. 그 부분이 사이드 미러가 블랙톤으로 컬러를 달리했고, 몰딩 들어가는 이 부분들도 다 블랙으로 톤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N9 같은 경우에는 블랙으로 톤을 입히고 컬러가 어두운 계열만 아니면 좀 대비되는 효과를 주는 그런 디테일을 추가해 줬고요. 거기에 휠은 N9 전용 18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사의 PS4 타이어가 조합이 되고요. 그리고 후면부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 범퍼 하단 부분에 좀 더 공격적인 디퓨저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전에도 1.6 터보 모델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듀얼 머플러였어요. 싱글 듀얼 머플러. 근데 그대로 됐는데 요 밑에 하단 부분, 여기 립 같은 경우에도 컬러를 달리해줘서 실버 컬러로 해서 좀 더 윤곽을 잡아주고, 요런데도 전면 그릴하고 유사한 그런 패턴을 넣어줘서 좀 더 디테일을 살려준 부분이 보이고요. 요런데도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좀 더 볼륨감 느껴지도록 그렇게 해준 부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테일램프도 블랙 베젤로 처리를 해줬고, 개인적으로는 요 그래픽 상당히 좋아요. i30 들어간 여기 지금 이게 그래픽 나오고 중간에 들어가서 여기 턴 시그널 자리한 꽤나 이쁘게 그려져서 그래픽이, 거기에 요거 N9 배지 벨로스터 N을 경험해본 이후에 이 N이 상당히 이뻐 보입니다. 그래서 N9이라고 하나 추가된 배지가 하나 더 더해졌고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동일한 생김새를 가져가면서 대대적인 파격적인 디테일의 변화는 아니지만 N9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밑에 하단 범퍼도 좀 더 공격적으로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전에 조금 밋밋하고 모범생적인 이미지가 조금 더 남성스러워지고 공격적인 형태를 취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실내도 기존 1.6 터보 모델하고 동일한 구성을 보여주는데요. 대신 N9만의 디테일이 몇 가지 추가가 됐습니다. 먼저 시트가 N9 전용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카본 패턴 같은 문양을 넣어서 디테일을 주고, 여기 레드 스티치 해갖고 이런 부분도 넣어줬고요. 그리고 사이드 볼스터를 상당히 크기를 키워서 몸을 좀 더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주행할 때 이렇게 변화된 이 스포츠 전용 시트가 적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바로 여기 기어 노브, 약간 골프에서 보던 그런 느낌도 나고요. 어쨌든 기어 레버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이 됐고, 여기 M 배지도 추가를 해 주었고요. 변속할 때 이 느낌, 탁탁 되는 이 느낌도 꽤 괜찮습니다. 디자인도 괜찮지만 변속 조작할 때 느낌도 괜찮아진 그런 기어 노브가 새롭게 디자인돼서 적용이 되었고, 스티어링 휠 핸들이 벨로스터 N에서 봤던 그 핸들하고 좀 비슷하게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것 같고요. 그때는 이제 수동 변속기였으니까 여기 패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자동 변속기라 이렇게 패들 시프트도 적용이 됐고요. 이 패들 시프트가 상당히 길어요. 길쭉하게 크기가 길어진 형태라서 실제로 주행하고 했을 때 변속하는 이 조작성이 향상된 부분도 보이고요. 거기에 여기 기어 노브랑 동일하게 M 배지가 더해진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해준, 여기는 좀 부드러운 가죽을 쓰고 여기는 타공 가죽을 써서 그립감을 살려준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N9 전에 1.6 그 모델에도 이렇게 에어벤트 쪽에는 레드 컬러로 해서 포인트를 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 것 같고요. 여기 기어 노브나 이런 쪽, 그리고 시트에 레드라인, 그 다음에 벨트,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레드라인을 처리를 해서 통일감을 준 이 부분은 잘 구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편의 사양들이나 운전석, 보조석 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 다음에 핸들 열선, 거기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하고 오토홀드까지, 세그먼트를 대비해서는 물론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되지만 편의 사양들은 부족함 없는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 스크린은 8인치 돌출형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관련해서는 여기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도 별도로 빼놓고 터치 지원되고, 라디오나 이런 것도 바로 누르면 되고, 볼륨 같은 경우에도 다이얼식으로 해놔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다. 잘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불만사항이 나올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거기에 스마트폰 연결하면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를 활용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잘 구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신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화질이 좀 세그먼트를 고려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그런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선명하게, 이 낮에 이 정도면 밤에 야간에는 더 흐릿하게 보이고 그럴 부분도 있어서 요 후방 카메라 화질은 조금 더 좋게 개선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부분 같고요. 그게 공조기나 이렇게 편의 버튼들 사용하는 거는 다 기어 노브 옆이나 이렇게 운전할 때 별다른 불편함 없이 손 닿는 위치에 다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불편한 사항이 느껴지진 않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소재들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소재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다 플라스틱으로 거의 대부분 채워져 있는데, 이 플라스틱이 소위 말하는 생짜 플라스틱은 아니에요. 이렇게 봤을 때도 괜찮고 만져봤을 때도 괜찮은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마감에 신경을 쓰고 한 부분이 보이고요. 거기에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다 이렇게 운전석에서 오토로 조작할 수 있는 이 부분은 2열까지는, 그랜저도 제가 2열은 여기 오토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리고 올리는 것까지 다 i30에는 오토로 적용이 돼 있어서 마음에 드는, 그리고 이거는 좀 현대가 모델에 상관없이 오토로 적용해주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고요. 2열 공간도 봐야 되겠죠. 벨로스터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양쪽에다 2열에도 도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타고 내리기 편한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공간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운전석은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그대로 포지셔닝 해놨고, 보조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제가 외투도 놓고 가방도 놓고 해서 좀 더 뒤로 밀어놨거든요.
공간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레그룸 같은 경우엔 제 기준으로 주먹 하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제가 운전할 땐 조금 타이트하게 운전석을 맞춰놔서 좀 공간이 있고,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주먹 하나, 그래서 이렇게 넉넉한 공간이라고는 말씀 못 드려도 또 세그먼트 대비해서는 적당한 공간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1열 시트를 좀 더 뒤로 밀게 되면 공간이 많이 협소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주먹 하나도 간신히 들어가는 이런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시트가 2열 시트가 그렇게 서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상 시트에 착석을 하면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는데, 공간적으로는 그렇게 넓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전체적인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에어벤트, 그리고 여기도 레드 컬러로 해서 포인트를 줬고, 여기 중앙에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1열하고 똑같이 벨트 같은 경우에도 레드 컬러로 포인트 준 이런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도 다 레드예요. 양쪽은 레드인데 이건 또 왜 블랙을 한 건지, 여기는 블랙입니다. 근데 여기다 레드를 넣으면 좀 이상해서 그럴까나. 어쨌든 지금 다 레드인데 얘 하나만 블랙이라 조금 튀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은 블랙으로 이 녀석만 놔뒀는지 요건 참 의문이 가는 그런 부분 같고요. 자, 2열 공간은 뭐 이 정도 특별히 변한 건 없으니까 기존 모델하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트렁크는 여기를 터치를 하면 이렇게 열리는 전동식 트렁크는 아니고요, 수동으로 개폐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좀 깊숙하게 형성된 이 구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정사각형 형태라 물건을 적재하기에도 꽤나 유용한 공간이 될 것 같고, 또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걸 제외라 러기지 같은 건 빼고 2열 시트를 폴딩을 하면 또 상황에 맞게 좀 더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적재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한 것처럼 보여지고요. 자, 우선 파워트레인은 1.6 가솔린 터보 엔진을 품고 있고, 최고 출력은 204마력, 최대 토크는 2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변속기는 7단 DCT 듀얼 클러치가 맞물려 있는데요. 이 파워트레인은 아반떼 스포츠, 그리고 벨로스터, 그 다음에 얼마 전 출시한 K3 GT 이렇게 브랜드 내에서 공용으로 두루 사용하는 그런 파워트레인 구성이기도 합니다. 단 이 각 차들마다 동일한 파워트레인이 하드웨어는 적용이 됐지만 세팅이 조금은 다름을 보여주는데요. 그전 1.6 i30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전 1.6 터보 모델에서는 이렇게 가속이 이루어지면 한 박자 정도 쉬었어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가격을 하고 하나 쉬고 그 다음에 웅 하면서 가는 느낌이라면, 지금 이 세팅은 딱 가속 페달 밟으면 웅 이런 식으로 반응이 좀 더 빨라졌습니다. 리스폰스 자체가 꽤나 빨라진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로 인해서 이게 주행이 시작되고 가속이 시작되면 몸놀림이 가볍다고 느껴집니다. 초반에 이렇게 그 전에 있던 딜레이가 없어지다 보니까 움직임에 대해서 좀 더 피드백을 빨리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꽤나 마음에 드는 세팅으로 변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도 이전 1.6 터보 모델도 여유롭진 않았습니다. 타이트한 편이었는데 이 녀석은 타이트한 거보다는 좀 더 단단해요. 가다가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한 이런 부분을 만나거나 하면 운전자한테 그걸 그대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피로도가 쌓이는 편입니다, 차 자체가. 그래서 코너로 돌아나갈 때 회두성이나 아니면 직진 달릴 때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점이 있지만, 일상주행을 함에 있어서는 그 데미지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드한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그 반대로 이런 성향을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 중에 i30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1.4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하드한 야채 세팅이 일상에서는 조금 불편함이 동반이 되지만, 일상을 좀 벗어나서 이 녀석과 코너가 좀
이어지는 이런 길에 접어들면 그때부터 꽤나 재밌는 그런 몸놀림을 보여주는데요. 1.6 터보 엔진하고 7단 DCT가 결합된 이 하드웨어의 변함은 없지만 세팅을 바꾼 건지 아니면 이 7단 DCT의 로직을 바꾼 건지 모르겠는데, 수동으로 해서 변속을 했을 때도 바로바로 상당히 빨라졌어요. 변속이 4단, 3단, 2단 변속을 자동으로 해도 최대한 늦게까지 가져갑니다. 그리고 꾸준히 밀어주다가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속기하고 이 엔진의 조합은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빨라졌고 더 괜찮아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동차의 7단 DCT가 좀 초반에 멍 때리는 듯한 그런 이질감이 있었고, 가끔 가다가 이게 변속이 체결이 그 해당 단수에 체결이 안 되는 듯한 허무함 같은 게 있었는데, 이 녀석은 그 초반에 갖고 있던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단 거동이 시작되고 아니면 차에 시동을 걸고 지하 주차장을 나왔다든지 이럴 때 아직까지는 그 이질감은 조금 있는데, 중간에 멍 때리는 그 체결감은 이 녀석한테는 잘 느껴지진 않습니다. 골프의 그것만큼의 그런 직결감이나 피드백을 갖고 있진 않은데, 그래도 이전과 비교하면 개선이 됐고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 같고요.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결코 부족하지도 않은 이 파워트레인의 구성도 딱 적절하게 조합이 돼서 좀 더 솔직해졌고 운전자한테 재미를 주는 그런 세팅으로 변화한 게 아닐까 싶고요. 거기 핸들링이 평소에는 조금 약간은 묵직한 듯한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조향하는 거에 따라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여줍니다. 거기에 속도가 올라가거나 주행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감도가 변하면서 운전자한테 피드백을 전달해 주는 것까지, 이 부분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파워트레인도 그렇고 여기 서스펜션 세팅도 그렇고 핸들링 이 세팅도 그렇고 한두 바퀴 볼트를 더 조여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코너를 진입을 하면 이 머리를 우겨 넣는 형태가 괜찮습니다. FF 앞쪽에 엔진을 두고 전륜 구동 방식은 일반적으로 밖으로 나가려는 그 현상을 보이는데, 그게 좀 꽤나 억제된 듯한 그런 성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코너를 주행할 때 좀 더 깔끔하게 라인을 그리면서 주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딱 감아 말아 들어가는 듯한 깔끔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아반떼 스포츠하고는 다르게 오버행이 짧다 보니까 트렁크 라인이 잘려서 이렇게 끊겨있는 해치백 스타일이다 보니까 확실히 회두성에 있어서는 유리한 측면이 느껴지고요. 그로 인해서 코너를 진입하고 탈출할 때 이 가속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도 이전보다는 반박자 정도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브레이크는 그 로터, 디스크 로터 자체를 용량을 좀 키웠다고 합니다. 크기를 확장을 좀 했다고 하는데, 약간은 중후반에 좀 더 담력이 물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일상 주행 그리고 그 주행을 조금 벗어난 주행이 이루어지더라도 크게 문제 삼을 부분은 아니고,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이 양에 따라서 일정하게 반응해주는 이 제동력도 꽤나 잘 세팅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거기 이렇게 배기음도 좀 들리는 편이에요. 그냥 아이들링 밖에서 들어도 방방방이 아니라 당당당당 거리는 그런 소리를 좀 들려주긴 하는데, 주행할 때도 그게 좀 유입이 되긴 합니다. 뭐 N처럼 코너 터뜨려주고 또 마음을 울리는 그런 소리를 들려주진 않아도 나름 제 운전할 때 흥을 돋궈주는 그런 요소는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핸들이 위아래 뿐만 아니라 앞뒤까지 물론 수동 조절이긴 하지만 다 조절이 가능해서 시트에 착석을 하고 포지션을 설정하기에 용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N9은 사이드 볼스터 크기를 키운 이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되는데, 몸도 꽤나 잘 지지를 해주고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거기에 뭐 전방 시야나 사이드 쪽 제가 기억하기에는 후측방 그 경보 이렇게 불 들어오는 사이드 미러,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차량이 풀옵션 차량인데 그게 빠진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대신 사이드 미러는 이게 좀 긴 형태예요. 길게 형태가 취해져 있다 보니까 뭐 사각지대가 많이 잡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서 크게 불편함은 없는데, 이 시트가 최대한 낮게 조절을 해놔도 좀 포지션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낮게 포지션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됐으면 어떨까 라고 바라는 부분이고요. 주행하고 이럴 때는 잘 체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신호에 멈춰서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진동이 조금 느껴집니다. 그 부분은 뭐 아반떼 스포츠나 벨로스터 모델을 탔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진동이 느껴지는 편이고요. 자, 거기에 추가금을 더 지불을 해야 되는 거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변북로에서 속도는 80km에 스마트 크루즈를 설정을 해 놓았고요. 그러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별도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앞차와 거리를 계산해서 제가 지정해 놓은 속도로 따라서 주행을 해주는, 아반떼나 벨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정차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한 10km였나 15km였나 그때 이제 스마트 크루즈가 해제가 되고 다시 주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스마트 크루즈를 재설정해 줘야 되는 그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i30 N9에는 스탑앤고, 완전히 멈춰서 딱 재출발하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편리한 그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핸들을 잡지 않아도 스스로 조향을 해주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같은 경우엔 한번 설정을 해놓으면 완전히 정차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작할 필요는 없지만, 핸들 조향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60km 이상에서만 활성화가 되고, 또 코너가 깊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계기판에 경고 표시를 알려주고 핸들을 잡으라고 하면 그때 한 번 더 도탈을 해주면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식률도 꽤 괜찮은 편이고, 뭐 경험할 때마다 현대 스마트 센스라고 하는데요, 이 반자율 주행 시스템은 단거리 주행에 있어서 피로도를 줄여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정체 구간의 편리함과 함께 안전한 그런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꽤나 마음에 드는 구성으로 보이고요. 자, 연비 422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트림상 연비는 리터당 12.1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남은 주유량 가지고 약 105km 정도 더 탈 수 있다고 나오니까 합치게 되면 한 520km, 30km, 풀탱크 주유하면 그 정도 탈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고요. i30 이 차량은 사실 국내 시장보다는 유럽 시장을 겨냥한 그런 모델이기도 하고, 또 해치백 스타일을 하고 있어서 해치백 스타일의 i30를 좋아하시는 분들,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i30가 꽤나 좋은 호응을 얻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호불호가 분명하게 갈리는 그런 차량이기도 한데요. 기존 i30 1.6 모델을 대신해서 새롭게 추가된 N9, 이 녀석은 그 성격을 좀 더 명확하게 나눠준 그런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해치백 스타일의 퍼포먼스를, 운전의 재미를 좀 더 원하시는 그런 i30를 선호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더 더해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국내에서는 만나볼 수 없지만 오리지널 i30 M 버전이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더 커지게 만들어버린 현대자동차의 해치백 i30 N9 이었습니다.
모델 한소울입니다. 저희 레드 RPM 레알TV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개그맨 양성국입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알 TV 여러분들 많이 시청하고 계신데 더욱더 재미있는 소식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레알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